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2019년 12월 6일 장전시황입니다. 미국 시장의 3대 지수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1%, S&P 500이 0.15%, 나스닥이 0.0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7%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 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가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이 나왔는데 5일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를 맞고서 일단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목표치가 도달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의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뭐 절반 되돌림이 나왔고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21선을 회복을 해주지는 못했죠. 하락이 좀 다른 지수보다는 좀 컸어요. 그래서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 그런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5일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중 무역 협상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루에 그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누차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처럼 15일까지 의미 있는 협상에 있어서의 진전이 없을 경우 15%의 추가 관세가 강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중국 외교부 쪽 같은 경우는 1단계 무역 합의에 기존 관세 철회가 포함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양국 차관급 정책자들이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얘기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굿딜만을 수용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잘 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잘 안 될 경우가 생겨버리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도 변동성을 좀 피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야간 선물 한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09%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장중에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다가 변동성이 좀 비교적 있었었는데, 수급 악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21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도 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 21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뭐 MSCI라든가 아람코 IPO 이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12월 달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과 이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달부터 이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이 부분들이 크게 이제는 영향을 받거나 할 부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렁거림이 좀 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동시만기입니다.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동시만기 때를 대비를 해서
변동성에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였었던 뭐 테마 종목군들이나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쪽의 수급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지금 2000년 이후에 외국인들 순매도 기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005년도에는 20거래일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물론 2007년, 2008년 이때는 서브프라임 때인 상황이었었고, 이때가 상당히 좀 제일 길었었죠. 33거래일. 금액도 거의 뭐 9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매도세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요번에도 나올 거냐? 근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식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인터뷰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적어질 수 있다. 거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시선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의 이 투자 등급을 좀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 이유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진짜로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 예상을 하고 한국에서 자금을 빼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요거 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옵션 만기, 즉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일단 포지션 싸움이 아닌가, 뭐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33거래일이 최대 연속적인 순매도고요. 그 이후에 뭐 이런 이슈나 이벤트들이 없었을 때는 보통 한 25거래일 정도? 20거래일 정도가 좀 넘어가게 된다라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줄어들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음 주 뭐 맥스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동시만기 때 그 정도 때까지만 좀 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매도에 대한 규모 자체도 5조 원대가 좀 넘었어요. 5조가 넘은 그런 상황들이라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수급적인 부분들 개설이 돼줘야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통계청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와 같이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서브프라임 이전 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최악이었었어요. 최악이었었는데 일단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평균적인 상승률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중간 사이클에서는 약 한 6%대, 90년대 이후에 빅사이클 때 평균적으로 32%가 올랐는데 뭐 이 정도까지 힘들 것 같고, 뭐 중간 단계가 뭐 중간에 19.5%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냥 금융위기 이후에 6.4%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물론 다이렉트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저효과잖아요. 기저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만한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연말에 대한 이벤트 이슈나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내려올 만치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올 만치 많이 내려왔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050, 2060에서 2050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얼추 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변동성을 좀 크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좀 절대 두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마 시장의 흐름들 때문에 매도에 대한 현금화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을 거예요. 현금화에 대한 욕구가 좀 많지 않을까, 커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변동성 때문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최악의 경우 뭐 이 부분들은 변동성을 크게 하면서 뭐 투매를 유발하는 그런 흐름들도 일단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도 밀려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 된다. 그 무리수 같은 경우는 뭐 신용이라든가 미수, 뭐 스탁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여전히 보더라도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한 관련주들, 뭐 IT 쪽, 뭐 이런 쪽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반등을 찍고 사실 기술적인 흐름을 봐도 60과 120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조정의 폭을 받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봐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그런 부분들이고 적당한 그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오늘부터는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데, 특이점은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까지를 일단 좀 보면서 포석을 좀 두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장전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